3 시리즈, 특히 320i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네시스 G70과도 비교를 해보셨을 거예요. C클래스나 A4와도 비교를 하긴 하지만 이 두 차들은 3 시리즈와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차들입니다. 대신 놀랍게도 G70이 3 시리즈와 가장 비슷한 주행 특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대가 BMW M 디비전 연구소장이었던 알버트 비어만을 스카우트해서 2015년부터 고성능차 담당 부사장으로 앉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G70은 BMW와 상당히 유사한 세팅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0i M 스포츠 패키지와 G70 2.0 터보 모델을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차를 더 살만한 가치가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동차 지식에 도움이 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볼게요. 320i 2.0 가솔린 터보에 184마력 30.6토크, G70은 2.0 가솔린 터보에 252마력 36.0토크죠. 자, 같은 2.0 가솔린 터보지만 3 시리즈 쪽을 보면 성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 힘든 그런 스펙입니다. 252마력을 내는 330i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판매를 안 하고 있죠. 자, 근데 어떤 차나 엔진 마력으로만 차를 평가하지는 않죠. 각각 그에 따른 주행 특성이 아주 다릅니다. 일단 3 시리즈의 2.0 터보가 보여주는 주행 질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제가 520i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이 터보 엔진의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자연흡기스러운 엔진이에요. 즉 터보 엔진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춘 느낌이에요. 때문에 터보 엔진처럼 일정 RPM 이상 올라갈 때 탁 치고 나가는 느낌이 없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나죠. 대신 그런 터보 엔진 의존도를 낮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당히 롱스트로크형 엔진을 사용합니다. 여기 스트로크와 보호 수치를 보면 94.6과 82mm입니다. 보호보다 스트로크 수치가 길면 롱스트로크 엔진이라고 하는데, 롱스트로크 엔진으로 가면 갈수록 엔진의 반응성은 느려질 수 있지만 초반 가속 토크는 좀 더 두터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즉 320i는 터보 의존도를 낮추어서 자연흡기와 같은 부드러운 가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족한 초반 토크를 롱스트로크형 엔진으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80km 이하의 주행에서는 막 엔진 힘이 엄청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겁니다. 대신 G70의 엔진을 한번 볼게요. 애초에 마력과 토크가 훨씬 더 높기도 하지만 이놈은 딱 봐도 터보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크와 보호 수치를 보면 86mm와 86mm예요. 자, 이런 걸 스퀘어 엔진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완벽한 스퀘어 엔진을 보기 힘든데, 이렇게 설계를 하면 롱스트로크형 엔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초반 토크가 떨어진다는 불리함은 있지만 가속과 감속을 할 때 엔진의 민첩성이 좋아지고 저 RPM 영역보다 고 RPM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나올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300마력 언더의 2.0 터보급에서는 이 정도로 스퀘어 타입 엔진 형식을 쓰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퀘어 엔진은 엔진의 가속과 감속에 따른 민첩성은 좋지만 그와 뒷받침할 수 있는 토크와 마력이 더 좋아서 보통 6기통 이상 정도는 가야지 스퀘어 엔진이 조금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스퀘어 엔진을 썼죠. 자, 아마 G70은 예상컨대 이런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터보 의존도를 좀 더 높였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가속 시 어쩔 수 없는 터보렉은 피할 수 없을 듯하고 RPM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때야 비로소 터보차저와 함께 최대 토크와 마력을 내주는 주행 질감을 보여줄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320i와 G70을 비교하자면 100km 이하의 주행에서의 주행 질감은 320i가 좀 더 컴포트함과 부드러움을 줄 듯하고, 좀 더 과격한 주행과 와인딩 영역에서는 G70이 좀 더 민첩하고 답답하지 않은 주행 질감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이 제네시스를 만지기 시작한 이후로 제네시스가 BMW와 상당히 비슷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엔진의 레이아웃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일단 320i의 엔진룸에 양쪽 댐퍼 마운트를 기준점 삼아서 일직선 라인을 그어보시면 엔진이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무게 배분을 위해서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은 것인데, G70도 엔진룸을 보시면 엔진의 위치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점은 G70은 거기에 더해서 차대 강성을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스트럿바를 양쪽 댐퍼에서 강하게 걸어놨어요. 확실히 이렇게 해버리면 차대 강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줘요. BMW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부터 이런 스트럿바가 들어가는데 320i는 빠져있어요. G70도 정말 잘 세팅하였지만 아직 어떤 경험치의 부족인지 몰라도 무게 배분에서는 BMW의 반밖에 못 따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BMW 320i의 경우에는 거의 50.5% 대 49.5%의 완벽에 가까운 5대5 밸런스를 보여주는 반면 G70은 여전히 앞쪽에 53%, 뒤쪽에 47%의 무게 배분으로 앞쪽으로 상당히 편중된 무게 배분을 보여줘요. 이게 비율로 3%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전체적인 무게로 따지면 앞쪽에 무려 60kg이 더 얹혀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릴 때 앞쪽이 무거운 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이런 무게 배분에 있어서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G70이 이런 부분들을 단숨에 따라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수치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사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3 시리즈 등의 수입차는 당연히 옵션 선택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해진 사양대로만 구매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요즘 수입차 사양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 보조 시스템 등등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만족할 정도의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없는 것은 빼고요. 이렇게 해서 출고가 5,660만원에 약 700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4,960만원의 출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G70의 옵션을 추가해 볼게요. 일단 90만원짜리 천연가죽 패키지, 110만원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155만원짜리 하이테크 패키지, 80만원짜리 와이드 선루프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가격이 4,470만원이 되는데 G70이 약 500만원가량 더 저렴하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G70은 국산차라서 옵션 선택의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 필요한 사양을 다 넣다 보면 사실상 3 시리즈랑 비슷해지긴 해요. 따라서 가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3 시리즈는 수입차라고 해서 국산차 대비 편의 사양이 엄청나게 딸린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3 시리즈와 G70을 고민하신다면 자신의 운전 성향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록 마력과 토크 등 수치적인 면에서 G70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기본적인 차량의 설계와 주행 성능이 정말 BMW의 슬로건인 Sheer Driving Pleasure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G70은 수치적인 면에서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물론 알버트 비어만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 재미있는 주행성을 보여주지만 솔직히 BMW 3 시리즈만큼 따라가기는 아직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시승도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듯 합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